완두콩 뭐 이렇게 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완두콩보다는 훨씬 큰 경우가 많고요. 그래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그거 물어보시거든요. 네. 성형도 그래요? 같이 가능하냐고. 건강은 채우고 웃음은 더하는 나는 사다 시즌5. 네, 오늘은 코의 날을 맞아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함께 코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효 이비인후과의 김영효 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병원 이름 희한한 거 많던데 그냥 딱 정직하게 이름 석자 딱 걸고 하시는군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 이름 걸고 하는 병원 가면은 믿을만하다. 그렇죠. 네.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은? 병원이 송도 국제도시 이제 인천에 있고요. 네. 오늘 주제가 또 코인데 이런 코 수술, 코 질환 그리고 이제 코골이 수면 무호흡 같은 수면 질환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그런 이비인후과 의원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어렵습니다.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 네. 네, 이거 아주 쉽게 초등학교 3학년도 이해할 수 있겠죠. 설명해 제가 주세요. 바꿔드릴게요. 어떻게? 축농증인데 무릎도 있어. 아,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합니다. 맞나요? 네. 비용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비가 코 비자거든요. 네. 그리고 용종이 무록이니까 네. 코에 무록이 있는 만성 축농증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만성이라고 하면 보통 얼마나 오래 지속돼야 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코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축농증이 될 때 3주 이내에는 비교적 항생제가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성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3주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항생제가 좀 잘 안 듣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길게 항생제를 치료하면 될 것 같다. 이런 기간을 저희가 아급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마지막으로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항생제 치료가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 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이후 3개월보다 더 오래된 부비동염을 만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항생제 치료가 안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약물 치료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 코 안에 있는 염증을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이제 무록이 생기면 무록을 다 제거해주고 이제 재발하지 않게끔 코 안에 있는 통로를 넓게 열어주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부비동 내시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축농증은 뭐 그렇다고 치고 무록은 왜 또 생기는 겁니까? 먼저 부비동염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세균 감염 때문에 코 안에 염증이 시작이 되고 항생제라든지 이런 치료가 적절하게 되지 못하고 그게 염증이 만성화가 되면 정상적이던 점막이 염증 반응 때문에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무록이 자라나는 게 이런 비용종이 시작되는 그런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단 언뜻 생각해도 부비동에 염증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 코 점막에 뭔가 있으면은 2중 3중으로 힘들겠네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무록이 정말 커져서 이 콧구멍 요 바로 앞에 무록이 생길 정도까지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오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요 앞쪽에 생기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서 크기가 완전히 커져서 콧구멍을 꽉 막을 때까지 참고 계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심한 코막힘을 호소를 하시고 그런 분들을 수술을 해드리면 굉장히 효과가 좋군요. 진작할 걸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족도는 굉장히 높겠네요. 네, 그렇게 심하게 막혀있는 분들일수록 또 수술하고 만족도가 많이 높으십니다. 근데 대장의 용종은 가족력이 확실히 있단 말이죠. 코 용종도 그렇습니까? 잘 생기는 집안이 따로 있어요? 네, 유전적인 원인이 확실히 한 몫을 하는데요. 아빠, 엄마가 축농증을 오래 앓으시고 수술했었던 분들이 네. 자녀분들에서도 축농증이 오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담배 피는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천식과 같은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또 무록이 잘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을 합니다. 그 이제 환자분들은 주로 뭐라 그러면서 와가지고 코 안을 들여다보면 용종이 딱 보이게 됩니까? 대개 코가 1년 내내 막히고 축농증이 너무 자주 걸리고 부비동이 이렇게 있으니까 증상이 좀 다양합니다. 네. 이런 데가 아프다고 할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실 때도 있고 눈 옆에가 지끈지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코 안에 있는 거니까 용종이 사이즈가 되게 조그말 것 같은데 얼마나 커요? 뭐 완두콩 뭐 이렇게 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완두콩보다는 훨씬 큰 경우가 많고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럼 숨을 진짜 못 쉴 것 같은데? 완두콩이 코에 안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무록이 너무 많이 커서 네. 코로 뺄 수가 없어서 네. 밀어 넣어서
입으로 꺼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염이라든지 비중격 만곡증이라든지 동반이 되어 있는 질환 중에 같이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술을 같이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 비중격 만곡증을 수술할 때는 성형도 약간 같이 하는 같이 경우가 있죠.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그거 물어보시거든요. 네. 성형도 그래요? 같이 가능하냐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성형할 때 우스갯소리로 귀에 있는 연골이 코로 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네. 네네네. 근데 비중격 수술을 하면서 성형을 하면 귀에 있는 연골을 채취할 필요가 없이 코에 있는 연골을 떼서 코에다 바로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비중격을 하면서 성형은 굉장히 할 수 있고 좀 바람직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무록을 제거하는 수술은 이 골격을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네. 코 성형하고는 별건 아닙니까? 어떻게 그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 이왕 누운 김에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만성 부비동염은 세균성 염증에 대해서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염증이 있는 조직을 수술을 하는 건데 코 성형은 굉장히 깨끗한 시야에서 무균적으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같이는 네. 못하겠네요. 맞아.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축농증의 염증이 콧등에 잘못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하. 보형물 주변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 이제 코 성형의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커지네요. 아주 그러네요. 간단한 축농증 수술과 코 성형은 같이 할 수 있어도 너무 염증이 꽉 차 있는데 그것과 성형을 같이 하면 오히려 결과가 좀 좋지 않은 결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1차인 것 같은데 수술하고 나서 왜 비염 수술 혹은 뭐 축농증 수술하고 나서 재발했다 이런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네. 수술 후에 재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수술 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시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수술 후에 약도 먹고 코에 약도 뿌리고 세척해주고 이런 수술 후 관리가 잘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코와 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기관이다 보니까 폐에 천식이 있으신 분들이 축농증이 잘 올 뿐만 아니라 축농증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식이 있든 뭐 알레르기 비염이 있든 어차피 그 체질 자체는 안 바뀌는 거니까 수술을 해도 그래서 같은 저한테- 이유로 또 생기는 거겠네요.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천식이 있어서 이 축농증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 철 바뀌고 환절기 되면 또 좀 부어오르고 그래서 좀 치료 받으시고 넘어가고 이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록을 수술로 제거를 했는데 몇 달 있다가 또 생겼다고 해서 원장님이 수술을 잘못한 건 아니라 그렇죠. 네, 새로 생긴 재질이- 거야, 새로. 그 혹시 그러면 재발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 뭐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이제 수술 후에 약을 처방해 드리거든요. 항생제, 진통소염제, 그리고 이제 비강내 스프레이 이런 것들을 처방해 드리면 꾸준히 그런 약들을 잘 드시고 뿌려주시고 이제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코 세척을 여러 번 이제 초기에는 하루에 4번, 5번 이상 열심히 코 세척을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그런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천식을 잘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 금연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금연 꼭 해주실 걸 요청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재발이 됐어요. 이분 다 수술했는데 또 재발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또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치료법은 없어요? 재발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이제 무록이 또 다시 꽉 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각광받는 치료법 중에 생물학적 제재라고 해서 이 축농증과 관련된 그런 염증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이런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많이 임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생물학적 제재라는 거는 뭐 아토피나 요새 뭐 류마티스나 이런 쪽에서 쓰는 그 비싼 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듀피젠트라고 하는 약이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생물학적 제제의 하나인데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염증 매개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염증 물질들이 피 안에 혈액 내에 이렇게 떠다니고 있다가 이 염증 매개 물질들이 그 염증과 관련된 세포에 이렇게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염증 매개 물질이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염증과 관련된 반응들이 확 올라가면서 이게 축농증의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듀피젠트와 같은 생물학적 제재는 이 염증 매개 물질에 대한 항체입니다. 그래서 항체를 혈액 내에다 주사를 하면 이 항체가 염증 매개 물질과 먼저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항체랑 결합을 해서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 수용체가
이 염증 매개 물질과 결합을 하지 않으니까 염증이 더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발을 한 환자분들이 요 듀피젠트 같은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를 받고 난 후에 만족도가 어때요? 실제로 좀 다른가요? 축농증 수술을 한번 받고 나서 네. 이제 재발을 해서 재수술을 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대상 환자라고 판단이 돼서 듀피젠트를 주사 맞으신 분들 중에 물혹이라든지 염증의 정도가 현저히 많이 줄어들고 네. 냄새도 못 맡다가 다시 냄새를 맡게 되고 그러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환자분들이 임상에서 많이 관찰이 되십니다. 그래서 치료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미 물혹이 너무 많이 커졌다던가 염증이 너무 심하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듀피젠트 치료만으로는 조금 치료 효과가 부족할 수 있어서 결국은 재수술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고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코에나를 맞이해서 저희가 비용종, 물혹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에 대해서 김영효 원장님이랑 알아봤는데요. 방송 자체가 코에날 특집인 만큼 코에나를 맞아 시청자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숨쉬는 이 공기의 소중함. 이 소중함은 코가 건강해야 비로소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에나를 맞아서 이 4월에 1년에 2번 정도는 코 검진을 받으셔서 오래오래 코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김영효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